27살 여자입니다. 다이어트 중독인 것 같아요. 현재 2달 반 동안 18kg을 뺐는데 10kg은 더 빼야 평균 체중이 돼요. 크로스핏을 매일 1시간씩 하는데 너무 힘들고 며칠 전에는 살짝 피 같은 소변도 봤어요. 그래도 운동을 안 하면 당장 살이 너무 쪄버릴 것 같아서 그만둘 수가 없네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부분이에요. 사실 질문이 조금 더 길었는데 제가 간추려 봤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읽어보면 좀 많이 눈에 띄는 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약간 살짝 피 같은 소변을 보셨다는 것은 혈뇨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질문을 하고 계실 때가 아니라 우선 병원부터 조금 먼저 가보셔야 되고요. 제가 약간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의학적인 전문적인 소견이 있는 이런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자님이 지금 현재 2달 반 동안 18kg을 감량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식이요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질문의 내용에는 식이요법이 없지만 사실 식이요법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아무리 고강도 운동을 한다고 해도 매일같이 한다고 해도 이 18kg를 2달 반 동안 감량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운동 후에 혈뇨 같은 것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짐작을 해보자면은 약간 이런 핵문근 융해증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근육이 조금 녹아서 이런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조금 무서운 건 아니고요. 근육이 녹는다고 하니까 무서운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고강도 운동을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요. 그만큼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에너지 소모량만큼 근육에서 필요로 하는 열량이 이제 에너지가 그 영양이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게 영양분이 내가 소모한 에너지만큼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포막이 결국은 그 에너지가 부족함에 따라서 손상이 되기 시작을 해요. 얇아지거나 파열되거나 손상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근세포막이 손상이 됨으로써 세포 속에 있던 물질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 혈액에 녹아드는 현상이 이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근육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변이 살짝 이런 경우는 약간 어둡거나 콜라색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의 소변색이 아니고 약간 어두운 소변색이 나오다 보니까 혈뇨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흔히 남자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온 자신의 이런 썰을 풀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얘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내가 유격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끝나고 이런 혈뇨를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대체로 이런 횡문근 융해증의 가능성이 높아요. 훈련 강도가 높기 때문에. 혹은 아니면 이게 횡문근 융해증이 아니더라도 소변색이 변할 정도면 갈색 소변이 나온다거나 할 정도면은 당뇨라든지 아니면 간질환이 조금 심화될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병원에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것을 심각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이어트 중독이라고 하셨어요. 질문자님이 본인이 다이어트 중독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중독은 아니에요. 왜냐면 중독은 다이어트가 신명 나야 됩니다. 재밌게 느껴져야 돼요. 중독에 들어갔으면. 왜냐면 내가 어떠한 강박과 불안이 작용을 할 때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함으로써 조금 불안과 강박이 해소가 되면서 좀 살 것 같으면서 그것에 이제 재미를 느끼고 빠져들게 되는 게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질문자님은 지금 지금 불안한데 너무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만둘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강박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 불안과 우울감이 지금 발생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중독이 아니라고 해서 간과를 하시면 안 되고 빨리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심각해져서 조금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은 고착화되고요. 고착화돼서 완전 강박증이 딱 심리장애로 굳어지게 돼버리면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중독증에 정말 빠져들 수도 있고 아니면 섭식장애가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뭐가 됐든 지금 상황보다 많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물론 이제 이 심리를 회복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으십니다. 사실 질문자님 같은 경우가
가장 심리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기존의 식이요법으로 내가 이만큼 살을 빼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그 뺀 살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싶고, 심지어 내가 뺐던 그 기간이 고통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노력을 하고 싶지 않고 하는 마음에 있어서 강박이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다이어트에 대한 초점을 심리 회복에 대한 초점으로 바꾸는 게 여간 쉽지가 않아요. 진짜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질문자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초기에는 많이 비만하셨죠. 평균 체중보다 아직 10kg가 남았고, 근데 18kg를 뺐다라는 건 지금 28kg, 거의 30kg가량 증량을 이제 평균 체중보다 더 많이 나가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많이 비만하셨다라는 거를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많이 비만하셨기 때문에 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았지만, 더 나았지만, 현재는 그 수준이 역행을 하고 있죠. 오히려 내가 건강을 위해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계속 진행함에 따라서 심리 그리고 몸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제 그걸 조금 멈춰 놓고 심리와 몸의 밸런스를 먼저 재정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저희 킵 다이어트 회원분들도 그렇고 재정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은 좀 많이 오해를 하신 게, 그럼 다이어트를 일단 포기하라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다이어트를 그만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먼저 다시 몸도 회복을 해놓고 심리도 회복을 해놓은 다음에야 다시 뭔가를 도모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비를 하시라는 건데, 지금 평균 체중보다 10kg이 더 나간다는 사실은, 사실 이 질문자님한테는, 질문자님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 나간다거나 이 매력적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팩트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지금 평균 체중보다 딱 10kg이 더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다이어트 전문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행복하고 이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질문자님도 마찬가지로 심리 문제를 먼저 회복을 하시면 강박과 우울함이 사라지실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지금 강박과 우울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더 빼야 될 것 같아. 평균까지 꼭 맞춰서 빼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심리 문제가 해소가 되고 나면 내가 이걸 꼭 굳이 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되시게 되고, 그리고 이 자신의 심리 회복이 이루어지고 스트레스가 들어오는 족족 힐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요, 다이어트를 더 진행을 하셔도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거기서 강박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필요하시다면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고 사실적으로 진행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제 현재는 심리 문제 그리고 몸의 문제도 일단 재정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병원부터 빨리 가보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